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소울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 AI 인공지능이 만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이 방송을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방송이 라이트 소울 TV 방송이 성장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또 저와 함께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인간이라고 할까요? 인공지능을 통한 창조물 이런 것인데요. 그런 문제가 이렇게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합전에 한번 저의 라이트소울 TV에서 방영을 했지만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고, 앞으로 AI 문제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가장 급한 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그리고 소설가, 시인, 뭐 이런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창작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창작물인데, AI가 만든 게 창작물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I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걸 입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소설가라든가 시인이 혹은 여러 가지 글을 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창작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AI가 만든 것은 기존의 창작 영역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합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인간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AI와 창작하는 인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고, 또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또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제품적인 측면에서 AI는 최고의 제품 생산입니다. 왜냐하면 AI라는 적용을 하게 되면 로열티도 지급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 창작물은 다릅니다. 인간은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죠. 내면에서 나오는 느낌을 받아서 글로 쓰면 눈으로 봐서 대뇌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말로 하면 귀로 들어 대뇌에 연결되는 지식적 영역입니다. 결국은 창작물은 지식의 사물인데, 창조적 지식의 사물인데, 만약에 AI의 어떠한 생산품은 그 창작물로 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큰 인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갈까요? AI는 무지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한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뭔가 화려하고 뭔가 눈에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면 AI와 인간과의 차이는 뭘까요? AI는 영혼이 없고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것. AI는 영혼이 없고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것. 결국은 창작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련 문제고, 창작이는 영혼에 관련 문제고, 또한 영혼을 성장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TV는 라이트 소울 TV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모든 원동력은 라이트 소울이란 크리에이티브 노리지라는 쪽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영혼이 있는 것은 생명과 관계됩니다. 영혼이 없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그런 영역에서 AI는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고, 제품이지 이거는 그 장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뭐랄까 할 수 없는 것이 규정할 수 없는. 근데 인간의 AI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뭐냐면 영혼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서 AI가 발전하게 되면 인간은 슬프게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어떤 기계적 장비, 그 노동할 수 있는 구조 속에는 AI가 들어가서 그 뭐랄까 인간의 반복적인 학습에 해야 될 그런 그 창조성이 필요 없는 곳에는 AI가 지금 역할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AI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분 좋게 하려면 인간의 영혼이 성장을 해서 인간이 AI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AI의 바둑과 인간과 싸웠습니다. 결국은 그 인간은 그 힘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힘의 한계가 있고 그 순간에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한계가 있지만 AI는 힘에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들떠름입니다. 인간은 어떤 반복적인 것에서는 집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새롭고 일일신하고 오일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지식처럼 산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지식은 어디까지 참조물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 과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배우는 것이 과거 교육을 배우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그 과거의 지식과 그리고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과 일체감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거를 배우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이 개인의 어떤 일을 풀어갈 때는 과거의 지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식은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독창적인 자기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의 길 속에서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마찬가지로 AI는 과거의 길입니다. 과거에 누군가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을 짜집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I도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AI에게 져버리면 책도 그리고 시도 단 한 편도 이렇게 그 독자들이 읽어주지 않고 AI를 할 때는 매우 상업적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AI는 앞으로 광고라든가 굉장히 상업적인 무지하게 또 확장돼 갈 거지만 결국 인간이 지어놓은 이 창작물에 대해서는 즉 상업적인 그 옛날 지식과 즉 바로 생산성 창조물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상업적인 옛날 지식은 이미 마케팅용 지식은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서 사주고 보고 하겠지만 그러나 시와 소설 등 창작 소설 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약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늘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 이순신, 그 다음에 장희빈,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창작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업적 영역이기 때문에, 상업적 영역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돈하고 결핍돼서 영화를 만들고 해서 수익성 있는 쪽에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이순신 장군과 장희민만 보고 된다면, 이거는 우리의 창작 영역은 슬프게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영화 산업을 보시게 되면 아바타, 한 번 만들어주면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무슨 캐릭터가 나오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수차례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성, 인간의 영혼과 창조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쪽은 상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세상은 방송, 유튜브, 방송, 영화 모두가 상업성입니다. 대형 영화사, 대형 상업적인 어떤 생산품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쪽에는 그것도 의로운 영혼이 없는 쪽에서 생산한 모든 문제는 그곳에 어떤 돈, 대량 생산에 어떤 건 있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곳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의로운 영혼과 그 영혼의 창조물인 그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뭔가 창조적인 그 예술성, 예술성은 영혼과 창조와 그리고 성장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인간을 성장시킨다는 그 자체는 영혼이 성장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이 위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은 절대적으로 화려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필요한 걸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물은 창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발전하는 게 창조지, 화려하게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것하고 화려한 건 똑같은 거거든요. 노래를 기계적으로 잘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노래일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성장해야 되는 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영혼이고, 영혼의 성장은 의로운 영혼이요. 의로운 영혼이 성장을 해서 인간이 모두 의롭게 사는 가운데서 AI가 나오고 싶고 AI 로봇가 나올 건데, 그런 로봇이 무엇을 보고 성장하죠? 선한 인간, 의로운 영혼이 인간을 보지고 성장해서 로봇 역시도 의로운 영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인간이 성장하지 못하고 인간이 계속 사악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할 것이고, 로봇은 인간의 사악함 더 사악하게 만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로봇의 창조물은 사악한 것이 끊임없는 대량 생산을 시키면서 인간은 결국은 AI에게 어떤 프로그램에게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런 게 많습니다. 소위 플랫폼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게 좋게 선용됐을 때는 그것이 인간에 도움되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 타는데 그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 처음에는 어쨌든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택시 부르고 택시를 빨리 잡게 하게 하는 그런 거 있지만 결국은 1,000원이라는 그 이용권이 하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기본 요금이 3,000원대인데 1,000원이 기본 요금 떨어져가는 그런 제도가 과연 맞을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AI에게 저가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돈 버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그 영혼적인 것,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즉 프로그램은 인간을 결국은 AI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을 슬프게 만들게 될 겁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인간이 올바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기로 닥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과연 다른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내가 지금 바로 피해를 입고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설정된 것, 내가 피해를 입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뭐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어떤 유행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그리고 AI에서 공격을 받게 되고, AI가 원해서 AI를 중심으로 해서 돈이 흐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창작하는 사람 모두는 굶어 죽게 될 수도 있겠죠.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막 좋아하고 있어. 플랫폼도 막 좋아하고. 옛날에 우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 똑같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다 가져갑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택시다 1,000원씩 다 뛰어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번에 종교가 우리 또 다른 문제이지만 택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플랫폼 비를 막 올려주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점점점 깊게 어떤 인간의 영혼적인 측면의 깊이를 생각하지도 않고
모두가 우리는 과학이란 미명하에서 그냥 그 소프트웨어의 장난 속에 살게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AI 그리고 소설과 시인. AI는 소설 쓸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소설가는 시인은 소설 쓰고 시 써서 그 영혼의 인간의 영혼의 성장을 돕는 것이든 인간 내면에 이렇게 사이런스 클리어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는 걸 돕는 인간의 본연의 어떤 창작물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AI가 돈이 있고 창작 쪽에 돈이 없습니다. 절대 창작은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작은 대중성이 없어요. 누가 보여주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 시장은 창작 영역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묘하게 무슨 TV가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경연을 통해서만 합니다. 이 경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창작의 영역은 위축이 되고 계속 옛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 부르는 옛날 소리 창작도 아닌 그런 사람이 착시현상으로 갑자기 어떤 이 외로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몰려서 강구 수직이 발생하고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창작이고 예술도 창작이고 시도 창작이고 이 창작 영역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AI와 돈과 과거의 지식이 성장하는 반면에 새롭고 창작 영역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드디어 AI와 옛날 지식과 그런 것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미 AI 영역이 돼버린 것이고 소설가, 시인, 인간 소설, 시인 소설가는 창작 영역이고 어려운 영혼의 이성역인데 영혼이 위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전국에 가서는 끝내에 가서는 우리는 창작자도 없을 것이고 끊임없이 이순신 장군만 계속 볼 것이고 장희만 계속 보는 시대가 오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작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창작은 당연히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창작이 아니에요. 없는 게 창작이거든요. 소설가, 시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AI가 결국 여러분께 불편하게 한다는 거 말했잖아요. 택시의 플랫폼에서 더 불편하게 하잖아요. 난 택시 타기가 싫어요. 안 타요. 저는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택시 탈 필요도 없지만 택시에 그런 어떠한 택시라면 볼래요? 여러분, AI입니다, 이것이. 택시 기사가 운전하고, 택시 기사는 노동 하루 종일 하고, 기름 들고 에너지 들고 하는 쪽에. 택시 기사가 가져가는 돈에 몇 프로를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AI가 가져가는 거죠.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위기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Righteous Soul TV를 시청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Righteous Soul TV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TV로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려면 즉 유튜브로서 행동을 하려면 유튜브 조건이 있어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저의 Righteous Soul TV로 끌어가겠습니다. 비록 하찮은 TV지만, 그럼 여러분, 개인 방송 TV가 화려하게 일반 TV처럼 하면 그것이 맞을까요? 왜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라고 나왔을까요? 이 크리에이터는 화려한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성을 이 공간에서 공감하라는 것이 유튜브에 원하는 본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창조를 할 것이고 그런 거 여러분과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제 유튜브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창조하는 창조의 즐거움, 창조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